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로고스 멘토학원의 2016학년도 대학별 논술 전형 시리즈입니다. 이번에는 서울과학기술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울과학기술대는 논술 전형을 논술 위주 전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뭐 명칭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모집 인원 한번 살펴볼까요? 2016학년도 서울과기대는 367명을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게 되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의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발한다고 보면 되고요. 서울과기대 2016학년도 논술 전형의 전형 방법을 보면 전체 100% 가운데 논술의 70% 비중, 학생부의 30% 비중을 둡니다. 대체로 6대4의 비율인 걸 생각한다면 서울과기대는 논술의 10% 정도 비율이 높은 편이죠. 학생부 30% 가운데 60%는 교과이고 여기에 40%는 비교과입니다. 1000점 만점 가운데 이제 30%니까 300점인데 여기에 60%니까 180점이 교과고 120점이 비교과가 되겠죠.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논술이 70% 총점 1000점 만점 가운데 700점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학생부는 이제 300점인데 요 가운데 요 30%인 300점 가운데 60%인 180점이 교과이고 비교과가 이제 120점인데 이 120점 비교과의 경우는 대부분 만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60%에 해당하는 180점 요 교과 점수 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서울과기대가 이 전형 계획이나 입시 요강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과 점수인 180점 기준으로 본다면 1등급이 180점 만점이고요. 9등급은 0점입니다. 2등급은 175, 3등급 170 이렇게 5점 차이로 나가다가 4등급으로 넘어가면서 160으로 내려가죠. 10점 차이가 납니다. 5등급 10점 차이, 5, 6등급 10점 차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7등급으로 내려가면서 40점 차이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5점, 5점, 10점, 10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뭐 한 4, 5, 6등급 정도 가지고도 이 서울과기대 논술을 지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이제 관건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문계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다른 대학과 비슷하죠. 그리고 반영 교과군별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에선 요 정도 점수가 반영이 되게 되는데 논술 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든 자연계든 100분의 시험을 보게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120분을 옛날에 줬다면은 요새 100분을 줘가 좀 시간을 짧게 하는 편이죠. 인문계는 이제 3문항이고 자연계는 4문항입니다. 같은 3문항이라 하더라도 1번 같은 경우는 1-1과 1-2로 나뉘어가지고 300자, 600자 쓰게 하고요. 2번 600자, 3번 800자. 그런데 이제 배점에 있어서 34%, 33%, 33% 이렇게 줍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1, 2, 3, 4 4문항인데 여기 소문항이 3개씩 있고 여기는 3번은 5개 4번 같은 경우는 4-1-1에서 4까지 여기 4-1입니다. 4-2-1에서 4번까지 25% 그래가지고 25%씩 4문항이 나와가지고 100% 34%, 33%, 33%에서 100% 그러면 요 가중치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앞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가중치는 아까 논술 점수가 700점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가중치를 합치면 전부 100% 여기도 100%가 되는데 이 퍼센테이지에 의해 채점을 한 후에 7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퍼센테이지 가산점 가중치에 의해서 80%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니까 7, 8, 56, 560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 퍼센테이지에서 1%를 더 맞은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67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가 더 올라가면 700점 만점으로 환산하니까 7점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2점을 더 맞았다 한다면 14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요걸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 할 때 1점 올라가면 7점, 2점 올라가면 14점, 3점 올라가면 21점. 그럼 100점 만점에서 1점, 2점, 3점 정도 올리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내신에 있어서 5점 차이라든지 10점 차이 정도면 요거는 100점 만점, 100% 만점으로 했을 때 2% 정도만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2% 정도라면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정도만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논리적인 어떤 문장, 설득력 있는 어떤 내용,
그런 뭐 합리적인 근거 이런 것만 제시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의 점수는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신보다는 논술의 어떤 그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열 문제지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잠깐 인문계 문제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1번 34%, 2, 3번이 33%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좀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퍼센티지가 되어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건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논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 1번 같은 경우 가나 다 해가지고 3개 제시문을 준 다음에 1-1에서 요약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300자 쓰기죠. 1-2의 경우에 600자 내외로 작성하는 어떤 핵심어를 줘가지고 이건 항상 그렇게 핵심어를 주고 쓰는 문제는 항상 나오던 겁니다. 서울과기대에서 600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경우 역시 600자 제시문은 가나다라마 5개를 줬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나다 라까지 이렇게 제시문을 주고 문제에서 보기 글을 주면서 800자 쓰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800자 600자 1400자에다가 여기에 600 300이 있으니까 전부 다 2300자네요 2300자면 100분 동안 쓰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원고지에 이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자연계열의 그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 경우도 역시 100분이에요. 그리고 네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뭐 소문항 일단 다 포함시켜 가지고 어쨌든 네문항인데 25%씩 배점을 주게 됩니다. 수학 문제죠. 그쵸? 1-1번 문제가 있고 1-2번, 1-3번 문제가 있으면 소문항 3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면은 역시 수학 문제입니다. 근데 응용 문제죠. 2-1, 2, 3 나갑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 가나, 다, 라, 마 이렇게 5개 제시문을 주고 3-1, 2, 3, 4, 5 그죠? 그리고 3-1, 2, 3, 4, 5 이렇게 문제를 주네요. 5개 소문항을 줍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가 요 이제 과학 문제입니다. 가나, 다, 라까지 준 다음에 4-1에 4문제, 4-2에 4문제 이렇게 소문항을 주는데 이렇게 소문항에서의 문제에 대한 답은 간략간략한 단답형 답 정도 뭐 간단한 서술 정도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은 요렇다라는 점을 알아두고요. 요것은 원고지가 아니라 수식과 뭐 이런 것들을 기호 이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정된 답안지에 그냥 쓰게 되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7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는 점 알아두면 될 거고요. 넘어가서 2016학년도 서울과기대 논술에 수능 최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2016학년도 서울과기대 논술고사 일정은 아직 전형 계획만 나온 상태에서 2016학년도는 아직 미정이고요. 2015학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11월 15일 즉 수능 시험 본 그 주 주말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경쟁률은 작년도 같은 경우 19.41 대 1 논술 전형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니죠. 낮은 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이나 모르겠는데 자연계열이 있고 일부 인문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9.41 대 1이라는 요 낮은 경쟁률은 대부분 자연계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10대 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논술에서 10대 1도 안 되는 그런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서울과기대 10대 1이 안 되는 곳 10대 1선 뭐 요정도 이렇게 낮은 학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과 쪽으로 가면서 낮은 경우 49.4 대 1 높은 경우는 64.1 대 1 이 정도로 좀 높은 편이죠. 그쵸? 그래서 인문계열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주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점 요런 점 알아두기 바랍니다. 서울과기대 논술 경쟁률은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훨씬 더 높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인 경쟁률 하나만 가지고 우습게 보면 결코 안 됩니다. 수능 이후에 작년과 똑같이 간다면 수능 직후에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가 문과의 경우는 2300자 정도를 쓰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 문항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한다는 점. 하지만 어쨌든 간에 논술문만 잘 써가지고 논술에서 점수를 많이 받게 되면 7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종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신이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해서 한 6등급 정도 5등급 정도라도 서울과기대를 지원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비교과 특히 비교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만점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서울과기대 논술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과기대 논술에 꼭 합격하기 바랍니다.